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그중 무조건 있을 만한 소원은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최혜직 저자의 죽어도 컨티뉴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인공 혜직이 배우는 저승사자의 부자서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복권 1등 당첨. 생각만으로 가능할까요? 저승사자. 복권에 당첨되는 생각은 복권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로지 복권이 당첨되는 생각만을 할 때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럼 생각이 왜 현실로 만들어질까? 해직.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기계발서는 많이 읽었지만 막상 그렇게 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는 빅뱅의 순간을 목격했는데도 생각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직도 의심하는가? 네? 먼지부터 시작한가요? 거기서 모두 뻗어나가는 건 신기하긴 했는데 그건 창조주라서 가능한 거잖아요. 네가 창조주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먼지가 생긴 것은 의아하지 않더냐?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먼지가 생겼어요. 저는 당연히 창조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시 말하지만 너도 가능하다. 생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전에 먼저 물리학 수업을 해야겠군.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다. 물리학 좋죠. 하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먹이는 아닐걸요. 고등학교 때 이과였다가 물리학 수업 때문에 문과로 전과했을 정도예요. 아주 쉽다. 여기 나무 막대기를 봐라. 저승사자가 나무 막대기를 향해 손바닥을 펼치자 나무 막대기 속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다. 와, 나무 막대기 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 원자들이 결합해 나무 막대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지? 이걸 더 확대해보겠다. 저승사자는 펼친 손바닥에 힘을 줬다. 이내 나무 막대기 안에 원자들이 더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아까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서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널널하네요. 원자와 원자 사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공간이 많아요. 저 공간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승사자는 더욱 확대시켰다. 확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바로 그거다. 결국은 빈 공간이다. 계속 확대하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보는 것처럼 하얀 빈 공간이 보일 뿐이지. 희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빛뿐이다. 빛은 곧 신과 같지. 내 손에 나무 막대기가 빛의 구성체라고요? 빛이 모여 물질이 된다는 거다. 빛은 에너지이지. 모든 물질은 빛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너희 인간 세상에서
포프라는 과학자가 이미 밝혀냈다. 다른 과학자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해냈지. 인간이 가진 DNA는 엉켜있는 가닥이 풀릴 때마다 아주 작은 빛을 방출한다. 빛을 머금고 있었다는 반증이지. 세포들의 합성을 할 때도 빛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방출된 빛은 진동하지. 그 진동이 에너지가 되고 그 진동이 여러 다른 진동과 만나서 합을 이루고 에너지를 교환하고 다시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인간은 조정할 수 있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인간도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빛 에너지를 인간이 어떻게 조종해요? 신이 아니고서야. 네가 신이라고 몇 번을... 됐다.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이 물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생각 때문이다. 생각 또한 에너지이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 만약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주변이 모두 좋은 에너지의 흐름을 받는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나쁜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하지. 즉, 너희 인간은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제가 복권에 당첨되는 생각을 하면 그게 에너지 파동으로 전달되어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상 모두가 당첨되겠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억을 바라면서 천억이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 복권이 당첨되는 단 하나의 생각에 집중해야 가능하다. 너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한 번에 큰 걸 바라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연습할 수도 있다. 너희 예수가 말한 것처럼 그저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미 가졌다고 믿어라. 작은 것부터 어떻게 연습을 하죠? 지우개야 나타나라. 지우개는 사소하니까 나타날까요? 너는 고전 물리학을 맹신하면서 그게 나타날 거라 보느냐? 시작은 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애매한 것을 구해보는 거다. 그저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나 외부의 신에게 구하지 마라. 너의 내면의 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주변을 관찰하는 거다. 분명 신호가 온다. 스스로 말하고 주변의 신호를 보라고요? 그래, 우연의 일치를 찾는 거지. 자, 저 거울에 비치는 미국인을 들여다봐라. 그녀가 이 방법을 썼을 때 에너지 장색이 어떻게 변하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다. 해직은 거울을 들여다봤다. 40대처럼 보이는 그 미국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팸, 나는 10만 달러가 필요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안에 완벽한 신호를 줘. 그녀는 눈을 감고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었다. 에너지장의 색이 무지개 색으로 점점 변해갔다. 그리고 주변의 에너지들이 그것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이게 신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는다. 팸씨, 저는 타임지 편집장 쌤입니다. 당신의 글을 우리 매체에 싣고 싶은데요. 생각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저승사자. 보이느냐? 내면의 신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신호를 요청하면 저렇게 가능하다. 해직. 저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다. 이번엔 저 캐나다인을 봐라. 해직은 다시 거울을 들여다봤다. 케인. 지금 당장 복권 1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망해. 신이시여,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캐나다인은 신에게 빌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케인 씨, 저는 경제범죄 수사과 존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댁에 계시나요? 사실 지금 집 앞입니다. 아, 케인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을 확인하고 창문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잘못된 투자 유치로 빈털터리 경제범이 되어 있었다. 해직. 저는 도통 알 수 없는데요. 하나는 그냥 좋은 우연의 일치이고 하나는 나쁜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저승사자. 여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요청하는 대상과 태도다. 뱀은 스스로에게 요청했다. 케인은 신에게 요청했지. 이미 대상이 틀렸다. 기도를 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신에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요청하는 태도를 보자. 뱀은 확신에 차 있고 신호에 따라 움직일 것을 저도 모르게 맹세했다. 하지만 케인은 어땠을까? 불안하고 초조하다. 신이 저를 돕는 대가로 남을 돕겠다 한다. 외부의 신이 존재한다고 한들 그 말을 믿겠느냐? 저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에너지를 너라면 믿을 수 있느냐? 요구하는 대상과 요청하는 태도가 다르다. 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생각은 아직 들어요. 거울을 통해 팸을 계속 보아라. 그럼 알 수 있을 거다. 해직은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팸. 이 방법이 정말 통할 줄이야. 진짜 대단해. 그럼 100만 달러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겠어? 자, 난 100만 달러를 가져야 해.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 오늘 안에 말이야. 팸은 그렇게 되뇌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변으로 에너지장의 색이 변하고 에너지들이 동화하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그녀는 설레고 들뜬 상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관찰했으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이건 안 되는 건가? 내가 요청을 잘못했나? 왜 이런 걸까? 팸은 다시 고민에 빠지는 것 같더니 이내 털고 일어났다. 그래, 일단 처음 요청은 확실한 신호를 받았어. 그럼 그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100만 달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지. 작은 것부터 요청하자. 해직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갑자기 깨달은 듯이 저승사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계속 쌓이면서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거군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연습해보라 하신 거고요. 그래, 그거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창조할 수 있는 건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 구축된 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요소가 또 있긴 하다. 그릇 문제가 있지. 마음그릇이 크지 않으면 작은 것들만 나타나거나 큰 것이 나타나서 부를 이루어도 금방 없어지게 된다. 그럼 마음그릇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넓힐 수 있나요? 점점 큰 것을 요구해보면 알게 될 것이고, 만약 큰 것이 왔을 때 지키지 못하면 확인되는 것이지. 그럼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처럼 저 사람의 마음그릇은 10만이군. 저 사람의 마음그릇은 34만이군. 이런 건 없어요. 마음그릇은 스스로 정하는 거라 수치를 잴 필요 자체를 못 느끼지. 자신이 정해놓고는 수치를 왜 재려 하냐? 마음그릇마저 자신이 정했다고요? 마음그릇이 좁은 것, 넓은 것 모두요? 그렇다.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경험에 의해 마음그릇을 정해버린다. 사실은 무한인데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려. 참 어처구니가 없지. 경험에 의해 마음그릇이 정해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건 이미 과거다. 지금 이 순간 네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아, 맞다. 그렇네요. 마음그릇은 넓힐 수 있겠군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다. 바로 그거야. 자, 그럼 대망의 복권에 당첨되는 생각을 알려주세요. 무슨 주문을 외워야 하나요? 지금까지 이해했다 해놓고는 다시 물어본다고? 너 정말? 알아요. 농담한 거예요. 만약 제가 살아있다면 복권에 당첨될 액수를 정해놓고 내면에 묻겠어요. 그리고 확실한 신호를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신호에 따라 복권을 사러 가면 되겠죠? 그리고 액수를 점점 키워볼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한눈에 보여주마. 거울을 들여다봐라. 저기 절실한 영업사원 보이지? 무채색과 무지개색이 계속 교차하는 놈이 있을 거다. 그를 봐라. 해직은 저승사자가 말하는 사람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분위기를 잘 이끄는 자신의 재능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이 재능을 살려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나이가 차고 회사 내에서 책임이 커지고 뛰어난 후배들도 생기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는 순간 과거를 떠올린다. 오래전에 그는 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다. 마침 고객은 무거운 짐을 나르려던 참이었다. 이것만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무 일 그래도 난 안 사. 네,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는 허탕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고객이 전화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다. 자기는 필요 없지만 내 지인은 필요한 것 같다면서. 그 남자는 이 경험을 떠올리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는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한다. 따뜻한 말, 축복을 담은 인사, 존중하는 태도 등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베푸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보답하는 걸 알게 되었다. 남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내 물건을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으로만 나누며 판단해버렸구나.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나눌 필요도 없었고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영업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100에서 20으로 준 것 같았다. 두려움이 가라앉으니 모든 것이 즐거웠다. 그의 에너지 장색도 무지개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그가 바라던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 보였다. 이건 그냥 잠시뿐인 게 아닐까? 그냥 정신 승리 같은데. 그가 바라는 미래가 펼쳐지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지금 영업량을 몇 배는 더 늘려야 했다.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 머리만 아프고 답이 나오지 않아. 그는 다시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 나는 또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판단을 하지 말자. 미래는 어차피 불확실하다.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다시 그는 생각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해직. 오, 이 사람 완전 현실적인 사람인데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고 마음먹은 거군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상쇄되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저승사자. 그래, 잘 짚었다. 그의 생각에는 7가지의 세상의 법칙이 모두 녹아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만 생각해서 행동하면 이상이 현실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지. 7가지 세상의 법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2개밖에 몰라서 저 남자의 생각에서
7개나 있는 게 안 보입니다. 남자의 생각과 행동 안에서 법칙들이 펼쳐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확장되며 다시 순환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너의 인간 세상에만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인간 말로는 영업이지. 자기 재능을 잘 알고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주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다르마의 법칙이라 부른다. 그러면 저는 호메로스니까 만약 살아있다면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군요. 그럼 우주의 흐름에 타게 되고요. 그렇다. 자신을 알게 되면 이 다르마의 법칙이 흐름에 타는 것이 매우 쉬워지지.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네, 영업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도왔죠. 그건 베품의 법칙과 초연의 법칙이 함께 작용하는 행동이다. 베푼 건 알겠는데 초연은 모르겠어요. 영업의 결과에서 벗어나 초연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업과 상관없이 그저 상대를 위해 베풀었다. 그러니 다르마의 법칙과 베품의 법칙, 그리고 초연의 법칙이 적용되어 우주의 흐름에 확실하게 타게 되는 것이지. 오, 너무 잘 이해됩니다. 그럼 나머지 4개가 남았네요. 떠먹여주길 기다리는 게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무슨 법칙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은 법칙은 카르마의 법칙, 순수 잠재력의 법칙과 최소 노력의 법칙, 의도와 소망의 법칙이다. 네? 성장의 법칙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성장은 최소 노력의 법칙에도 적용되고 의도와 소망의 법칙에도 그리고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도 적용되는 매우 포괄적인 법칙이다.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거지. 말이 바뀌었을 뿐 모두 같은 의미다. 저는 학생 때도 이런 게 참 싫었어요. 왜 같은 걸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요? 사람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체험을 한다는 증거지. 아, 사자님은 역시 현명하십니다. 내가 현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그렇게 됨을 알고 있는 것뿐이다. 자, 스스로 생각해봐라. 법칙들이 어디서 적용되고 있는지. 카르마는 인과의 법칙이죠. 도움을 준 고객이 다른 지인을 소개함으로써 카르마가 되었죠. 그리고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전혀 모르겠어요. 성장의 법칙을 적용하려 해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단은 성장을 방해한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등의 생각은 모두 판단이다. 판단하지 않음을 선택할 때 재능에 순수한 꽃이 핀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판단을 하는 순간 평범해지지.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카르마는 이미 너도 어렴풋이 알겠지만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카르마는 베품의 법칙과 함께 작용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 잠재력의 법칙과 초연의 법칙을 함께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지. 대가를 기대하고 도와주면 초연의 법칙 위반, 순수 잠재력의 법칙 위반이라 흐름을 탈 수 없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어야 흐름에 탈 수 있다. 하지만 인간들은 도움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동일화하지. 그럼 받지 못했을 때 마음에서 집착이 생겨나고 감정이 좋지 않아지며 결국 인생에 나쁜 영향을 받는다. 너는 경험했지 않느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말이지. 그렇네요. 저는 도움을 준 것에 집착했죠. 친구는 그걸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집착하니 그것만 눈에 보였겠죠. 그 친구가 점점 싫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 그거다. 잘 생각했군. 나머지 법칙도 생각해봐라. 나머지 법칙이 최소 노력의 법칙과 의도와 소망의 법칙이죠. 의도와 소망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 남자가 해야 할 영원 목표이죠. 회사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라고 생각했다면요. 그럼 의도와 소망은 이미 흐름을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 노력의 법칙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때 흐름에 타게 된다. 그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그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초연의 법칙이 작용하고 판단하지 않는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최소 노력의 법칙까지 작용하면서 흐름에 완벽하게 타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남자는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와, 이 법칙들만 알아도 세상 사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법칙들을 알게 되어도 자신을 모르고 목표를 뚜렷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갈 뿐이다. 고로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아야 함이 중요한 것이지. 넌 이제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글쎄요. 난 뭘 잘하더라. 그게 아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지금까지 수업을 하지 않았나? 싫어하는 것부터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지.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에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네. 그럼 저 잠깐 찾아봐도 될까요? 바로 시작하고 싶다는 거지. 하지만 넌 죽었는데 뭐하러? 그래도 찾고 싶어요. 내 장점을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 네가 원하면 그러도록 해라. 해직은 싫어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을 천천히 생각했다.
음, 일단 회사를 다니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지? 음, 사장님, 여기 인터넷 없어요? 인터넷이 왜 필요하냐? 저 거울을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오, 그러네요. 아, 그런데 검색 기능은 없나요? 제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어요. 그냥 마음속에 떠올리면 쭉 나타날 거다. 그중 골라서 보면 된다. 해직은 큰 돈을 번 사람을 떠올렸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인생을 찾았다. 아, 저 친구는 내가 다니던 회사 디자인부의 막내인데? 와, 지금 엄청 잘 나가는구나. 잘 골랐구나. 그럼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지. 정 모를 땐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도움이 된다. 너희는 신의 조각들로 모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법 또한 너에게 도움이 되지. 하지만 명심할 것은 똑같은 것은 없다. 해직은 거울로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과 생각들을 들여다보며 저승사자의 말에 대답했다. 저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건 절대 없다. 저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더라도 분명하게 다르다. 따라하면서 네 원형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지. 아, 그렇군요. 너의 후배가 어떻게 했는지 직접 가서 보도록 하지. 네, 그게 좋겠어요. 제가 보지 못한 장면을 보면 저도 알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승사자는 해직의 후배가 디자인 부서의 막내이던 때로 이끌었다. 이때 디자인부는 사장님 직속 부서였는데 갑질이 어마어마했어요. 쥐들은 다 해준다고 하는데 요청하면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말이 많았죠. 그래서 다들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막내를 봐라. 그는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면 부서 사람들과 다르게 모두 맞춰주었다. 심지어 웃으면서 상냥하게 응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귀찮아 이런 식인데 저 친구만 그러지 않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상황을 연습이라 생각했지.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 말이다. 그럼 저 친구는 처음부터 모든 걸 생각했던 걸까요? 처음부터는 아닐 것이다. 혼란한 시기가 있었지. 하지만 목표를 정한 뒤로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증거가 바로 저 웃음이다. 굳은 일도 모두 연습이라 생각했지. 뚜렷한 목표 설정이 있으면 저 막내처럼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거다. 잘 봤다. 싫어하는 것을 추려서 해야 할 목표를 뚜렷이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현실을 살다 보면 그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 막내를 봐라. 흔들림이 있어 보이느냐? 에이, 하지만 쟤는 쟤이고 저는 저죠.
저도 목표를 뚜렷이 세운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온라인 대행사를 다닐 때 특히 그랬죠. 아, 저는 그때 목표가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거였어요. 맞네. 저도 이렇네요. 그래. 저 막내는 너와 목표가 달랐던 거다. 그는 사장이 되고 싶었고, 사장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느라 매일이 즐거웠던 것이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영업부서는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구나. 영업부서에서는 왜 이 디자인이 고객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네가 디자인을 맡겠다면 그가 항상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날 것이다. 그는 궁금했던 거야. 다른 부서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자신의 체험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지. 아, 이제 이해가 가요. 싫어하는 것을 찾은 뒤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목표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연습으로 보게 된다는 거군요. 근데 후배는 그 연습이 전혀 힘들지 않고 재밌었대요? 아직도 석연치는 않아요. 저도 목표를 이루긴 했지만 세상에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다. 목표가 가짜 목표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는 것을 먼저 찾은 것이다. 그러면 진짜 목표를 찾을 수 있다. 가짜 목표는 남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이 이만큼 벌었다고 똑같이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착각한다.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저 남을 따라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는 것은 실패를 한 경험이지. 하지만 인간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며 불평한다. 항상 자신을 보지 않고 외부를 보지. 디자인부 막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아라. 해직은 다시 디자인부 막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승사자는 시간을 적당히 빠르게 감아주었다. 막내는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 나갔다. 외식업에 관심이 많던 그는 특히 외식 사업부의 디자인을 많이 맡았다. 외식 사업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얻고 외식 사업부가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홀로 분석했다. 본인만의 외식 사업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이자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브랜드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손수 진행한 끝에 첫 선을 내보였다.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순식간에 2호점을 내더니 금세 300호점까지 확장했다.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했다. 불과 3년 만에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그가 다니던 회사의 외식 사업부의 사람들, 심지어 자기보다 상사였던 사람들도 그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와, 저렇게 단번에 흐름을 타버렸구나. 저 후배와 더 친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것이 더 멍청하다. 네. 결국은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그 목표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목표여야 우주는 도와준다는 사실 이제는 절대 안 잊어버리겠어요. 오늘은 최혜직 저자의
죽어도 컨티뉴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최근에 해고당한 직장인. 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이혼의 시련을 겪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상과 마음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상형을 만나는 등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며 깨달은 지혜를 이 책에 담았다고 해요. 특히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이 더욱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이엇빛 우주님 시리즈처럼 단순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들이 대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심오할 수도 있는 내용 또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웃기도 하며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생각으로 원하는 미래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미래를 만드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